네, 2학년 C반 최덕재, 학기말고사 1번 상하 콜드 큐어링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상하 콜드 큐어링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 되는 점이 바로 유입 성형법을 이용한 메모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유입 성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입 성형법이란 유동성 레진을 주형 속으로 부어 전입하는 방법으로 전용함을 사용하여 맨물제는 아가나 등등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맨물용 아가는 중압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안정성이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유입성형법은 나비치로부터 분리한 인공치아를 아가 음형 몰드의 제 위치에 놓고 유동성 레진을 주입해서 레진의 중압이 맞춰지면 위치를 빼서 통법에 따라 연마를 진행합니다. 그럼 이런 유입 성형법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리 시 의치상 및 인공치아가 파절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가 매몰제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히트 큐어링에서 가압 성형법을 이용해서 레진을 넣는데 그런 가압 성형법과는 다르게 의치의 기압 고경 증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을 가하지 않는 자가중압 레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레진과 모형 간의 열 팽창 계수의 차이에 의한 중압 직후 수축량이 적어서 적합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의치상 표면에 석고 매몰제 부착이 없기 때문에 의치상 표면과 인공치아 주위가 깨끗해서 연마하기가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몰, 온성, 의치의 분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유입성형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단점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입력 부족으로 음영의 미세한 부위에 레진이 완전히 유입되지 않거나 다량의 기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압력 중압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왁스 없이 세심한 주의와 숙련된 기술을 요합니다. 유입용 레진 중압의 가장 큰 특징은 정밀도가 우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비치가 완전히 제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와 레진의 수축으로 교합 고경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치 유도핀을 1mm 높여서 제작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유입 성형법, 일반적인 그 유입 성형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습 때 찍었던 사진을 통해서 그런 유입 성형법을 이용한 그 상하 콜드 큐어링 제작 과정 전반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몰하기 전에 나비치 모형을 실온의 물에 약 5분 정도 침수시켜서 모형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제거해서 매몰할 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 후 모형을 함의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이게 아가가
50도에서 열이 가해져서 이렇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아가가 열 가소성 재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주어집니다. 약 50도의 아가를 한쪽 모서리부터 부어 넣습니다. 그 후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레저보어를 놓고 나머지를 완전히 채웁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좀 넘칠 만큼 충분히 부어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레진을 넣을 때 그 힘의 반동 때문에 그, 그 매물재가 좀 이렇게 레진이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위치나 그런 게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서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가를 충분히 부어주는 것입니다. 예, 아가를 다 붓고 나서 함 높이의 2분의 1보다 깊지 않게 찬 물속에 담가둡니다. 그렇게 해서 한 찬을 식혀둡니다. 즉 아가를 식혀두는 겁니다. 금속함은 열 전도율이 높아서 베이스 쪽부터 결과되어 좀 더 정확한 주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가가 완전히 결화되도록 약 45분 동안 물속에 보관합니다. 어, 제가 제가 사실상 실습할 때는 거의 1시간 정도 둬서 충분히 아가가 결화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 후에 레저보아 부위에 그런 아가를 모두 제거합니다. 네, 이제 함으로부터 아가 매몰제를 분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분리하고 이제 레진 주입구를 이렇게 3개의 구멍이 뚫려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레진을 넣을 그런 주입로입니다. 이렇게 레진 주입구를 형성해 주는데 그런 경석고 모형의 기저부보다 약간 위부위에서 조각도로 그 아가를 수평되게 삭제해서 그런 모형의 기저부가 노출이 되도록 분리를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형을 조심스럽게 분리를 해주고 또 이렇게 아가의 주입물을 형성해줍니다. 홀 커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인공치가 심어졌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해 또 설명을 부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아가 매물재로부터 나비치를 분리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후에 인공치아 및 임시 기초상을 제거하고 모형에 부착된 왁스를 제거합니다. 모형이 따뜻할 때 레진 분리제를 모형에 도포합니다. 이때 분리제가 한 곳에 고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네, 그리고 인공치를 다 뺍니다. 순서대로 위치한 인공치아의 그 채를 결합한 후에 그 뜨거운 물로 치아를 깨끗이 세척합니다. 그 아가 매몰제 후면에 구멍을 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레진 주입구 이렇게 형성을 해줍니다. 인공치아 및 모형을 이제 아가 매몰제 음형에 위치시키고 모형을 인공치아가 있는 주형에 위치시키는데 그 전에 밑에 사진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인공치아는 이렇게 놓아주고 나서 모형은 따로 이렇게 또 시트 왁스를 깔아줍니다. 이거는 왜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냐면 이거는 나중에 곧 말씀드릴 건데 그 파이버 메쉬라고 그런 의치의 강도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시행해주는 그런 파이버 메쉬 그런 거를 형성해주기 위해서 이런 모형의 이런 과정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형에 이런 쉬트 왁스를 깔아주고 나서 티슈 스탑을 줍니다. 티슈 스탑을 주고 스페이서를 발라줍니다. 네, 이렇게 이런 과정이 곧 이제 파이버 메쉬 형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모형에 분리제를 뭐 바르고 그렇게 이제 그 모형을 매몰제 음영에 위치시켜서 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파이버 메쉬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파이버 메쉬 과정을 이렇게 좀 끼워서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버 메쉬를 형성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기기인데 이게 SES라고 백큐기입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일단 파이버 메쉬를 뜯어서 파이버 메쉬를 이 형성해준 이 모형 위에 올려놓고 백에 넣습니다. 백에 넣은 상태에서 이제 이 SES 기계에 딱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닫고 이제 시행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SES 기기가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SES는 총 두 가지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베큐um 그리고 실 이런 순서로 해서 진행이 되시는데 이 기기가 자동, 오토로 이루어지는 기도 하고 아니면 수동으로 해서 베큐um 먼저 눌렀다가 베큐um이 진행이 끝나면 이제 C를 눌러줘서 C를 마저 진행해주는 이런 수동적인 과정. 이렇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오토, 이렇게 수동. 이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그럼 오토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지겠죠. 베큐um 한 다음에 C로.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토로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수동으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눌러서 베큐um실 해서 진행을 할 건지 그렇게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진행을 해줄 때 이렇게 베큐um이 진행이 될 때 특히 손가락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해주면 좀 더 그런 파이버 메쉬의 모양새가 더 자세히 나오겠죠. 이렇게 SES를 통한 그 베큐um기 사용법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그렇게 진행이 끝나면 실까지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이 광중압기에 넣어서 광중압을 진행을 해줍니다. 이게 광중압 기기인데 이게 온, 오프 스위치고 이걸 누르면 온을 켜서 누르면 이제 초록색 스위치 초이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곧바로 4라는 숫자가 떠요. 이게 세팅 시간인데 이 4분 일반적으로 4분 내에 광중압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광중압기에 넣어서 4분간 진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시까지 올려진 이런 광중압을 끝낸 모형이 나왔습니다. 이제 해줘야 할 과정은 이 파란색 이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시키는 과정을 이제 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왁스 워시라는 건데 왁스 워시를 깨끗하게 해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왁스 워시를 마저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버 메쉬 형성 과정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예,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공치아 및 모형을 이 아가 매몰제 음영에 위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형과 그 인공치아를 그렇게 음영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그 모형을 인공치아가 있는 주형에 위치시킵니다. 이제 아가 매몰제를 가볍게 누르면서 함에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아가 플라스크, 그 아가 플라스크함을 이렇게 조립해서 이제 유동성 레진을 제조회사의 사용법에 따라 레진 분말과 액을 혼합해서 중간 이 보신 것처럼 이 혼합된 이 레진을 조심스럽게 중간 쥐임로에 붓습니다. 예, 그것도 푸어링 할 때 레진 전입식 때 이 플라스크 함을 옆으로 이렇게 천천히 흔들면서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레진 주입 중에 함유된 기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기포 방지를 위해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이렇게 부을 때 이제 옆에 이 주입로에 이게 레진이 차고 올라와서 꽉 찰 때까지 레진을 충분히 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부어준 그 플라스크를 이제 아가 플라스크를 레진 온성기 속에 압력 중압기, 이게 압력 중압기인데 압력 중압기에 넣어서 중압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일정 시간 동안 중압을 주고 나서 이제 꺼냅니다. 꺼내고 나면 이제 아가를 다 제거시키고 나면 이렇게 의치를 빼면 이렇게 주입로가 달린 이런 콜드 큐어링을 통해서 완성된 그런 의치가 나옵니다. 이제 그거는 어, 이런 스프루 이 벤트를 삭제하고 어, 연마를 해서 완성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이런 콜드 큐어링, 전반적인 콜드 큐어링을 이용한 위치 완성 그런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콜드 큐어링을 통하면서 콜드 큐어링을 통한 위치 완성 이런 실습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히트 큐어링이랑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기계를 또 많이 접하게 되니까 네, 파이버 메시나 그런 SES 그런 것도 겸해서 해보니까 좀 낯설었지만 그래도 또 많이 그만큼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나도 이렇게 많이 배우고 가는구나 또. 그래서 많이 좀 힘겹고 바쁘게 실습이 돌아갔지만 그래도 그 실습 시간, 콜드 큐어링 그 실습 시간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또 콜드 큐어링 실습 시간에 관한 제 짧은 느낀 점 말씀드렸고요. 예, 여기까지가 상하 콜드 큐어링을 통한 총이치 제작 과정에 관한 발표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